무섭게 다가와 경비원의 몸을 밀치는 입주민. 출입구에서 비켜달라는 말이 불쾌하다는 이유였습니다. 늙은이가 이제 귀도 먹었다는 놈, 눈도 먹었다는 놈.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우는 주민을 제지하자 곧바로 담뱃불을 얼굴에 갖다 댑니다. 입주민에게 폭행을 당해도 재계약 걱정에 그저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근무를 해야 되겠다는 그 모든 수모와 모든 것을 우리가 참고 견디고 있어요. 죄 지은 듯 고개 숙여 밥을 먹고 경비부터 청소, 택배 운반의 주차 대행까지 슈퍼맨이 돼야 견딜 수 있는 24시간 5분 대기조에서 아파트 경비원의 현주소입니다. 아파트 공화국. 10명 중 6명 이상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우리의 주거 현실을 빗댄 표현입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에 살면서 이웃보다 더 자주 만나고 여러 가지 도움을 받게 되는 사람, 바로 경비원인데요. 하지만 각종 갑질과 폭행, 갑작스런 해고 등 경비원과 관련된 논란은 지금도 곳곳에서 끊임없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지금도 아파트 경비원들은 열악한 근무 여건 속에 고단한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동이 트지 않은 이른 새벽 시간. 갈게요. 수고하셨어요. 네.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는 박상열 씨의 긴 하루가 시작됩니다. 오늘도 다시 시작된 전쟁 같은 출근 시간. 주차 공간이 부족해 빠듯하게 이중 주차를 해야 하는 이 아파트 경비원들에겐 가장 진땀나는 시간입니다. 쉴 새 없이 주차장을 오가며 주차한 차를 빼고 다른 자리에 주차하기를 수차례. 바쁘게 몸을 움직여보지만 인사 대신 오히려 심한 핀잔을 듣기도 합니다. 저희는 순찰을 돌고 또 주위에 청소하고 이런 것이 주 업무지, 주차 업무는 별개인데도 주민들은 주차 업무를 주 업무로 생각하고 조금만 늦어도 막 야단을 치고, 저희도 이제 한갑 나이입니다. 한갑인데 그 애들 나무래듯이 막 꾸짖고. 주민 차량은 대부분 고가의 수입차. 한 번도 운전해본 적 없는 차량과 매일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백미러를 저희가 필 줄도 몰라요. 막 백미러가 다 틀려갖고 일반 국산차하고 틀려서 다 틀려요. 하다 보면 큰 사고가 나는 거예요, 저희가. 결국 박 씨의 20년 무사고 기록은 최근 깨졌습니다. 주차를 하다 범퍼를 긁혔는데 수리비로 400만 원을 물어줬습니다. 박 씨의 급여의 2배가 넘는 돈입니다. 이 아파트에선 박 씨처럼 주차를 하다 사고가 나 수리비를 물어준 경비원이 10여 명에 이릅니다. 봐준다고 봐준 게 뭐냐면 월 10만 원씩 갚아라, 20개월 동안에. 그래갖고 그 사고가 작년 12월 달에 났는데 그 친구는 달달이 25일 날 월급 받으면 10만 원씩 그 집에 갚고 있다는 얘기예요. 주차 전쟁이 끝나면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됩니다. 경비와 순찰, 청소의 택배 업무까지 기본적인 다른 일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다시 전쟁 같은 퇴근 시간. 입주민 퇴근 시간이 일정치 않다 보니 주차 마감은 자정을 넘기기 일쑤입니다. 법정 휴게 시간인 밤 12시 이후에도 대부분 근무를 해야 합니다. 휴게 시간이 월급을 맞추기엔 휴게 시간이지 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그 12시가 넘어서도 근무를 안 하고 그 초소를 떠나서 휴게실에서 쉬는 게 아니고 초소에서 마지막 차를 주차하면 주민이 맡겨놓은 자동차 열쇠로 서랍이 가득 찹니다. 새벽이 돼서야 겨우 초소 한편에 마련된 간이 침대에서 다리를 펼 수 있지만 밤사이 차를 이동해야 하는 돌발 상황에 대비해 겉옷도 벗지 못한 채 근무 대기 상태를 이어갑니다.
어떤 분은 새벽에 3시, 4시에 차를 빼달라고 그 요구가 들어갔어요. 군대에서 말하면 그 5분 대기조 같이 그 신발 벗는 것까지만 허용이지 양말을 뭐 그다음에 그 제복을 벗고 그 가면을 취하면 안 되는 거죠. 사실상 경비 업무에 포함되지 않은 주차 업무 때문에 법으로 보장된 휴게 시간에도 근무를 이어가는 셈입니다. 길고 고단했던 하루는 이렇게 끝나갑니다. 인생의 이제 마지막 직장이라고 뭐 생각을 하고, 뭐, 참 어쩔 수 없이 뭐 하는 거지. 그나마 이제 그것도, 좀 어떻게 좀 안정적으로, 참 뭐 이나마라도 뭐 마지막 직장 생활, 뭐 경비 생활에도 하고 싶은데, 뭐 해마다 1년 단위로 이제 그 계약을 하다 보니까, 연말만 되면은 또 계약이 안 되지 않을까 항상 불안해하고 있고. 경비원은 주민의 안전을 지키는 보루이기도 합니다. 시커먼 연기로 뒤덮인 서울의 한 아파트. 주말 오전 아파트 지하 전기실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재빠른 대처로 주민 60여 명은 안전하게 대피한 상황. 유일한 희생자는 경비원 양명승 씨 한 명이었습니다. 5층에서 이제 불났다 소리 들으니까 어때요? 몇 시간 헐떡 끊으면서 도쳐 올라오더래요, 5층으로. 그러기는 조금 있으니 9층에서 쓰러졌고. 평소 심장질환을 앓아오던 양 씨. 비상구 계단을 오르며 주민을 대피시키다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며 아파트 9층 복도에 쓰러졌고 결국 다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정말 좀 주민들하고 가깝게 지내셨던 분인데 참 열심히 일해 주시고 했던 분이 이렇게 참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서 애들을 참 표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정작 자신의 안전을 돌보지 못했던 양 씨. 대다수의 아파트 경비원들은 양 씨처럼 자신을 돌볼 겨를 없이 헌신하지만 신부는 늘 불안하기만 합니다. 지난해 여름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 생활을 시작한 김모 씨. 영문도 모른 채 반년간 임금의 10%를 용역업체에 상납해왔습니다. 24시간 맞교대 근무를 하며 손에 쥔 돈은 120만 원 남짓. 경비 용역업체에서 입찰을 받기 위해 무리하게 가격을 낮게 책정하고 그 손해를 경비원 월급에서 충당한 것이었습니다. 최저임금 계산하니까 너무 많이 차이 나는 거라. 그래서 내가 그 경비하는 선배한테 물어보니까 그거는 최저임금제를 받아가지고 경비업체에서 0.1% 가져가고 그게 다 그렇게 이제 관습적으로 최저가로 이제 입찰을 하니까 업체들이 이제 관습적으로 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당한 업무 지시에 지켜지지 않는 휴게 시간과 최저임금. 그리고 당연한 듯 반복되는 폭언과 갑질을 당하면서도 참고 견디는 이유. 60살 이상 고령이 대부분인 경비원들이 다른 직장을 구하는 것은 더 큰 두려움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그만두고 싶은데 참 지금 나가면 딴 데 취업하기도 힘들고 이 나이에 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그만두지도 못하고. 그나마 어렵게 지켜오던 경비 일자리마저 최근엔 무인 경비 시스템에 뺏기는 신세가 됐습니다. 경비원 박모 씨도 지난해 여름 4년 넘게 일하던 아파트에서 갑작스럽게 해고를 당했습니다. 출입구마다 버튼식 자동문을 설치하면서 경비원이 필요 없다며 해고를 통보한 것입니다. 관리실에서 경비실 문을 전부 다 열쇠를 다 새로 치워버렸어요. 우리는 짐도 가져가지 못하고 옷도 제대로 입는 상태에서 그대로 두고 다 쫓겨나듯이 제 밑바닥 생활하면서 참 인간 대우를 못 받고 뭐 하는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참 hun내를 느끼고. 5,500여 세대가 사는 이 대단지 아파트도 무인 경비 시스템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단지가 큰 만큼 해고 대상 경비원만 280여 명.
언제쯤 쫓겨날지 불안한 마음에 일이 손에 잡히질 않습니다. 걱정이 되죠. 당연히. 그래서 직장을 구하는 것도 이제 나이들이 있으니까 구하기가 그렇게 수월치도 않고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딴 데 일자리를 구해야 되는데 그것도 또 이렇게 마음대로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일부 주민들도 수백 명의 경비원이 한꺼번에 일자리를 잃는 상황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사람 있는 거하고 없는 거 만약에 이게 고장이 난다든지 애들 있는 집은 그것도 불편하고 또 이동은 참 어르신들이 많이 살아요. 나이 연세 있으신 분들이. 그래서 나는 여러모로 불편하다고 생각해요. 경비 그거 비용 한 4만 원 주는 그거 아저씨 그 이상으로 하고 있어요. 하지만 계약서상 경비 용역업체에 간접 고용돼 있는 구 씨는 업체에서 해고를 당하면 입주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간접 고용의 불안함에 일자리마저 줄어드는 현실. 경비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없는 악순환의 고리입니다. 새로 지는 아파트들은 거의 다가 경비를 최소화하는 거거든요. 다 번호키 누르는 거 개념이잖아요. 순찰? 그 정도를 하기 때문에 일자리가 막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럼 그 자리마저도 잘릴까봐, 해고될까봐 보존하는. 그래서 울며개자목계로 하고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딱딱 붙여서. 근데 이거 붙여야 돼요. 이거 막 하라고.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봄맞이 화단 재정비에 분주합니다. 대부분의 아파트에선 경비원이 하는 일이지만 이곳에선 2년 전부터 자연스럽게 주민과 함께합니다. 경비원 위탁 계약서를 통상적인 갑과 을 대신 동과 행으로 용어를 바꾼 뒤 나타난 변화입니다. 동행 계약서엔 함께 행복하자는 바람이 담겼습니다. 경비원을 배려하면서 주민 생활도 더 좋아지게 됐습니다. 저희가 혹시 이렇게 재활용을 분류를 제대로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화내시는 법도 없이 당신이 다 나서서 해주시고 그러셔요. 그런 거 보면 서로가 그러니까 나만 잘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서로 잘해야지 잘 되는 것 같아요. 입주민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할 수 없도록 독소 조항들도 바꿨습니다. 사실은 몸으로 힘든 것보다 그 정신적으로 힘들고 그런 게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고 그럴 텐데 그런 면이 전혀 없으니까 그냥 근무에만 전념하게 되니까 그런 면에서 참. 종속적인 갑을 관계 대신 배려를 통해 오히려 상생의 길을 찾은 사람들. 경비원 처우 개선은 인식의 변화에서 시작됐습니다. 고용 불안을 부추기는 간접 고용의 고리도 끊어냈습니다. 지금까지 무조건 이제 남들 하니까 용역 이렇게 다 내보내고 있는데 과연 그게 해당 기업이나 또는 해당 아파트로 놓고 볼 때 과연 반드시 바람직한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좀 면밀한 좀 재평가가 필요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마지못해 그 일을 하는 거하고 그래도 이 직장이 그런데 나름대로 일할 만한 가치가 있는 직장이다 할 때하고는 아무래도 당사자들 같은 경우에도 일에 임하는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렇게 봅니다. 전국의 아파트 경비원은 모두 25만여 명가량. 대부분 2중 3중의 갑질을 견디고 있지만 최저임금제와 갑질금지법 등 각종 제도에 한가닥 희망을 걸고 오늘도 아파트를 누비고 있습니다.